김기현의 땅이 뭐 많게는 1800배, 뭐 적게는 뭐 5배 이상 뭐 올랐다 해서 논란이 났죠. 이 커져가는 대형 악재를 막기 위해 오늘 김기현 측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KTX 투기 의혹 총력 방어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울산 역세권 투기 의혹 총력 방어들에 나섰습니다. 워낙 이 사태가 심각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의혹을 제기한 경쟁후보 엄정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언론에 관련 설명 자료를 배포하며 의혹 확산 진화에 주력하고 있다. 엄청난 악재지, 악재야. 그래서 안철수가 김기현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건 명백한 비방에 속한다. 39차례 영장 청구가 의미하듯 문재인 정권의 탄압을 받았던 김기현이 한 점의 의혹이 사실이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다. 안철수는 이 의혹이 사실인 듯한 인상을 주려고 노골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라면서 이걸 선관위, 정작 이 얘기는 황교안이 했는데 왜 안철수한테 화풀이를 한 거야? 황교안은 또 모 후보라고 또 지칭하고 정말 재밌네요. 뭐 설명 자료도 내놨다 해서 어저께 봤던 내용들. 당시 공시지가가 267원에서 432원이었는데 이게 거의 뭐 2배 가까이가 이렇게 가격 차이가 공시지가 이렇게 나나? 내가 공시지가를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명의 공시지가가 이렇게까지 격차가 나나?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1000에서 2500, 그러니까 거의 한 5배 정도는 지금 올랐다 이거거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설명 안 해도 5배가 올랐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요 대목도 지금 해명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게 조금 갸우뚱한 면이 있는 거지. 20년 동안 5배를 임야가 오를 수 있으면은 그게 용도가 변경돼가지고 뻥하고 올라간 거 아니고 자연스럽게 오른 거라면 이 설명 자체가, 왜냐면 여기가 그냥 얼마에 샀다, 지금 우리가 얼마에 뭐 3천만 원에 샀는데 지금 뭐 1억 5천이 됐다 뭐 이러면은 뭐 간단히 끝날 거를 이렇게 애매하게 설명하니까 더 의혹이 부는 거야 지금. 왜냐면은 이건 공시지가고 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지가보다 더 그러니까 보통의 아파트나 이런 공시지가보다 높게 평가가 되는데 임야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설명이 지금 뭔가 이제 좀 찝찝한 부분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400원이었던 땅이 김기현이 샀을 때는 김기현은 더 싸게 샀다면 그때부터가 이제 의혹이 막 터지는 거지. 아니 안 맞는데 가기 지금 너희들 3만 몇천 평이면은 못해도 이게 평당 평당 저거 곱해가지고 얼마씩 했을 때 한 3천만 원은 나와야 되는데 저거를 1,500에 샀다고? 그러면 가격을 너무 싸게 산 건데? 이러버리면 이제 그 샀을 시점부터의 의혹이 막 번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해명을 할 거면은 본인들이 얼마에 샀는지가 나와야 돼. 얼마에 샀고,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적정가에 샀고, 그래서 이게 적정가로 이렇게 올라서 이때 이슈가 있었고, 나는 뭐 상관이 없었고, 이렇게 따라 설명해주길 바라는데, 설명이 오히려 이 중요한 내용은 빠져있다는 거야. 구매 가격이 빠져있으니까. 이것만 보면은 지금 어쨌든 5배는 올랐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임야가 5배가 오를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 용도 변경해갖고 어디 로또처럼 터진 게 아니고서는. 안철수 쪽은 하라는 해명은 안 하고 성만 내더니 뒤늦게 설명자료 내고 선관위에 공문이라 보내고 자신의 의혹을 성실하게 해명하는 자세가 없이 윽박지르고 이렇게 말을 가리려고 하는가. 선관위까지 끌어들이는 건 넌센스 아니냐. 상대 후보의 문제 제기도 감당 못하면서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방어할 거냐. 이 대목은 안철수 쪽의 컨셉을 좀 잘 잡았다고 보는 거는 이재명에 대항해서 우리가 좀 어떤 부동산 문제가 좀 깨끗한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냥 뭐 입을 막겠다 해서 선관위 쪽을 통해서 한마디로 뭐 이게 뭐 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면 그냥 그 사람이 선관위한테 가가지고 이걸 평가받겠다라는 거는 조금 생뚱맞은 면도 있고, 해명을 할 거면은 내가 얼마에 샀고 세금을 얼마 냈고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관리가 됐고 뭐 이거 다 모르고 나와주면 좋은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이 뭐 엉뚱한 소리만 지금 하고 있는 꼴이거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저걸 물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뭐 선관위가 봐주냐고. 이거는 좀 김기현 측이라 대응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김기현이 안철수에게 민주당 따라한다, 민주당 DNA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방어를 했어요. 이런 것도 안 좋다고 했죠. 이거는 민주당 얘기가 왜 나오니, 뭐만 하면 다 이렇게 색깔론처럼 뭐 너는 종북이냐 빨갱이냐 뭐 민주당이냐 이러고 가는데, 안철수가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에게 너는 탄핵에 찬성했잖아. 예, 서로 간에 아주 한 대씩 주고받네요. 김기현 후보를 겨냥해 안철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신 분이라면서 자기에 대한 공격을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를 향해 민주당 DNA가 있다, 내부 총질한다는 표현을 쓰면 비판한 데 대한 입장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철수가 그런 분이 그런 말씀하신 건 말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찬성한 분이 무슨 민주당 DNA를 얘기하냐. 민주당과 협접해갖고 탄핵한 주제에 이 얘기지 지금. 그리고 이 부동산 투기 의혹도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말한 건데 왜 나한테 왔느냐. 부동산 의혹에 휩싸면 내년 총선 어떻게 이기냐. 빨리 대답이나 똑바로 해라. 이 얘기지. 이제 어차피 맞을 매면은 미리 맞아야 되니까. 자, 선관위가 나섰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 중단해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의 의혹 제기를 중단할 걸 엄중 촉구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지금 장면이에요.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의혹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단정을 지었어. 그러니까 사실상 김기현의 손을 그냥 들어준 거지. 이것도 역시 이제 공정성 논란이 또 일어나겠죠. 선거관리위원장이 나서서 후보 간의 근거 없는 비방과 일부 후보의 지나친 언행으로 국민과 당원들께 우려를 끼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상대국을 공격하는 때는 이번 전단들을 혼탁하게 만든다. 당원 단계에 따른 직접적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아주 엄중 경고를 냈어요. 그래서 상대 후보에 대한 악성 루머, 자극적 비방이 아니라 복합적 위기에 실험하는 국민의 목소리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대체 어떤 제재를 할 겁니까? 했더니 선거운동 벌칙 조항이 있다. 주의, 시정명령, 경고가 있다. 윤리위에 제소하는 조치도 있다. 이런 조치를 받으면 선거운동에 타격받기 때문에 후보들이 감안해야 될 것이다. 자, 선관위의 개입이 사실상 김기현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통 1위 후보에 대해서는 이런 검증이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선관위가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자들이 또 이 질문을 하여 김기현과 관련된 의혹의 근거가 없으면 니들이 어떻게 확인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냥 많은 노력을 했고 오늘 같은 발표를 하게 된 걸 양지하라.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 지금. 얘네들이 이런 판단하는 근거는 없는데 선관위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게 흑색 선전이냐, 뭐가 거짓말이냐를 물어본 거지. 그랬더니 같은 질문이 반복되면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관위 수준인 거야 지금. 선관위가 이런 의혹 제기는 민주당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이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판정을 내렸다라는 거야. 근거가 없이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러니까 이제 이게 편파적인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걸 기자가 물었으면 우리가 확인해봤다. 이거 봤더니 다다다 봤는데 근데 그렇게 나왔다. 뭐 이건 아니다라고 자기네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조사를 안 하고 얘네들은 상황상 안철수한테 유리한 게 싫으니까 김기현한테 불리한 게 싫으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기 딱 좋은 상황인 거죠. 질문도 똑바로 대답을 못하는 선관위가 어디 있냐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오늘 이 대목은 조금 전체적으로 좀 국민의힘이 공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상실되었다. 그리고 국민의힘 여기저기가 지금 이런 게 부정선거 아니야? 이런 게? 우리 눈앞에 지금 부정선거가 펼쳐지고 있는 거야 저런 거야말로. 저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이게 의혹제기라는 게 없이 선거를 한다는 게 국민들이 각 그 후보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면면을 확인하는 건데 그 확인이라는 게 의혹을 해소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해소도 후보의 능력인 거야.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들도 얘기를 못하면서 근거가 없다고 단정을 지면 어떻게 선관위가. 그 해명은 김기현의 실력대로 김기현 캠프가 따다다닥 하면 되지. 근거가 없다고 선관위가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건 놀랍지 놀라워. 근데 여기에 안철수가 굽혔습니다. 예. 선관위에 안철수 이해 힘들지만 받아들인다고 일단은 한 발 뺐어요. 선관위도 당 후보들 줄 세우냐 라면서 반발했지만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미 김기현 후보가 철새 정치인이고 안철수 보고 이당 저당 기후권에 대한 표현을 쓰면서 더 심한 표현 쓰고 민주당 DNA, 민주당 피라는 막말까지 쏟아내는데 왜 김기현한테는 경고도 안 하고 안철수 우리 쪽 하면 이러냐 이 얘기야 지금 이쪽은. 하지만 뭐 선관위 입장을 존중해서 한 발 뺐습니다. 이 대목은 뭐랄까 안철수 쪽에서는 이득을 얻을 만큼 얻었다고 판단한 거겠죠. 예, 이득을 얻을 만큼 얻었다고 판단한 거고 이 문제는 자신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황교안 그 형님이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발을 뺐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모양새는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선거에서는 그런 것들을 중간에 선관위가 개입했다는 게 좀 찝찝하긴 한데 일단은 이게 저런 식으로 선관위가 나서서 후보들한테 말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안에 있는 당원들 입에 다 돈단 말이야. 다 돌고 뭐 서로가 이 하부 구조에서 이미 이런 그 김기현에 대한 의혹이 다 퍼져버리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더 의심을 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명하게끔 그 해명의 시간을 주고 선관위는 좀 뒤에 빠져 있었어야 되는데 김기현의 해명이 어설프니까 의혹이 퍼지는 거지. 뭐 안철수가 뭐 얘기한다고 커지는 게 아니라 김기현의 해명 능력이 달린 거거든.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 해명이 좀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못 믿는 눈치가 많은 거예요. 일단 얼마에 샀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어쨌든 몇 배 이상의 수익이 났다라는 걸 지들도 공시지가에서 인정한 거라면 그 해명을 해줘야 돼. 왜 몇 배가 올랐냐는지를. 그것도 임야가 무슨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울산에 있는 산이 울산의 산이 뭐 가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임야가 저렇게 뜬다고 5배를? 아니 생각을 해봐. 임야가 5배를 누구나 다 뜰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임야 사고 있지. 요 대목이 이제 좀 의문이 드는 거야. 왜 거기가 그 쓸모없는 땅이라는데 그렇게 올릴 수 있는가? 이걸 설명해 달라니까 그걸 설명하는 게 무슨 근거 없는 비방이야. 그 의혹을 이런 정도는 자기네들이 얘기할 수가 있잖아. 요 대목이 약간 좀 김기현 후보가 오히려 좀 긁어 부설 만들지 않았냐
그렇게도 보입니다. 일단 뭐 안철수 입장에서는 뭐 꿀은 빨대로 빨고 이제 빠지는 건데, 일단 안철수에 대한 이런 사상 검증이 있었죠. 심영봉 논란도 있었고, 뭐 이당 저당 가서 당을 망쳤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안철수가 이거 어쨌든 이 일종의 네거티브 한 방으로 그런 문제는 지금 확 다 싹 다 잊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런 거는 뭐 꿀빤 거지 지금. 예, 그리고 김기현이라는 후보가 아주 치명적인 지금 약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구나. 저게 민주당이 물었다면 어떻게 지금 김기현이 하는 걸 보면 민주당이 만약 저걸 물고 늘어지면은 대체 뭘로 김기현이는 지금 방어를 할 수가 있겠냐. 방어가 시원찮은데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기현 형님이 이제 주말이라도 뭔가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있어 보여요. 저걸 그냥 대충 넘어가겠다 이러면은 총선을 염두에 두신 분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쪽 주장에 넘어갈 소지가 있지. 총선이 이재명을 심판하고 우리가 더 나은 세상 만들어주겠다는데 우리 쪽에 부동산 논란이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있으면은 이건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네. 계속 물어뜯을 텐데 그거를 안철수가 때려도 저렇게 대응을 못하는데 민주당이 때릴 땐 대응할 수 있겠냐. 우리 안에서 이게 우파 이재명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제 생기겠죠.